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온라인 트레이닝 멤버분들을 위한 과제 피드백 시작할게요. 온라인 트레이닝은 경매를 처음 시작하시는 왕초보분들을 위한 동영상 강의고요. 매주 과제가 주어지고 제가 그 과제를 피드백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쉽게 쉬운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멤버분들은 기초적인 권리 분석을 다 배우셨어요. 그래서 권리 분석도 같이 하면서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이 영상은 항상 과제 올려주신 순서대로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찍 올려주시면 가장 먼저 피드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별내 프로지님의 첫 번째 물건은 2019 타경 2749. 이게 이름은 2749고요. 매각기일은 3월 11일이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경매 법정의 기일이 변경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에 입찰하는 물건들은 입찰을 가시기 전에 혹시 기일이 변경됐는지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자, 이 물건은요, 도시형 생활주택이에요. 여기 용도가 써있죠.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건 기존의 원룸하고 비슷한 건데, 조금 더 주차장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집들이거든요. 그래서 건축을 할 때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건축이 됐다 그러면 주차장이나 기타 뭐 정화조 시설 이런 게 조금 완화된 기준으로 지어진 집이에요. 그래서 살고 있는 분들은 약간의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빌라나 원룸 같은 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는 전용이 10평이고요. 자, 감정가가 1억 4,700인데 2회 유찰됐어요. 그래서 현재는 64%인 9,408만 원으로 최저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입찰을 하시려면 948천 원의 보증금을 내시면 됩니다. 2회 유찰이 돼서 3월 11일에 매각 기일이에요. 여기 사진, 지도 이렇게 들어가고요. 화곡동에 있는 곳이죠. 서울은 지금 대출 상황이 안 좋죠. 무주택자라면 40% 정도 대출이 나지만 기존에 다른 대출이 있다면 대출이 하나도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이용해야 되는 이제 경매 투자자 입장으로는 이렇게 소액의 서울 물건 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자, 먼저 권리 분석을 해볼게요. 밑으로 내려가면 건물 평가 현황, 건물 현황 있고요. 대지권 현황. 여기까지는 별로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밑에 내려와서 건물 등기 현황으로 말소 기준 권리를 먼저 찾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권리 2013년 7월 17일에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요. 밑으로 근저당, 압류, 임의 경매 모두 다 소멸되는 물건이에요. 여기 이제 법인이라고 있는데요. 법인 납세라는 건 이 물건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집주인이 법인을 운영하는 사람이어서 그 부분에 세금 체납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당해세는 아닙니다. 그래서 뭐 문제 없고요. 이 집에는 임차인이 있는데요. 임차인 현황이 이름은 있는데 주거 임차인 미상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뭐라고 써 있어요?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상 채무자 이재천의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이 아니라 배우자네요. 그러니까 가족이죠. 근데 여기 왜 주거 임차인 미상으로 되어 있느냐? 조사할 때 전입된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주거 임차인 미상으로 이렇게 적은 거예요. 매각물건 명세상에 기재되어 있는 대로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시면 현황 조사잖아요. 권리 조사가 아니라 이 나영옥이라는 사람이 뭐 신고를 한 게 아니고요. 전입대 때 연락을 했더니 이런 이름의 사람이 있었고 그래서 그 내용을 그냥 쓴 거죠. 그리고 여기에 저집 일자만 쓴 겁니다. 그리고 비고상에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가족입니다. 가족이어서 임차인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물건에는요, 말소기준 권리 밑으로 다 소멸이고, 그리고 임차인이 아니라 가족이, 임차인 현황에는 가족 이름이 되어 있는 깨끗한 물건입니다. 이 물건에 대해서 질문사항이요. 자, 목적은 시세 차익입니다. 2012년 준공한 비교적 깨끗한 건물이고, 오목교, 목동역, 큰 상권이 있고, 주변에 초등학교, 고등학교, 교육시설 형성이 잘 되어 있고요. 또 다세대 주택 단지와 큰 단지 아파트들로 인해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조사 공인중개소를 통해서 거래가를 확인해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차인은 대항력 없고 확정일자 없고 배당 요구 없고 채무자의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는데 인수할 게 없는 거죠. 예, 이분은 매각 물건 명세서 상에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다고 써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입니다. 그리고 양천 세무서 당해세 아니겠죠? 예, 당해세 아니고요. 세무서에서 말하는 건 법인세죠. 법인 납세로 보니 채무자의 법인 사업자 세금인 듯한데 권리 분석은 어려워요. 예, 잘하셨어요. 그래서 말소기준 권리 밑으로 있는 이 세금은 소멸이고 여기 임차인은 집주인입니다. 그런데 시세 차익용인지는 조금 고려해 보셔야 돼요. 도시형 생활주택이 그렇게 실수요자들이 많이 원하는 물건은 사실 아니거든요. 네, 권리 분석 잘 하셨고요. 다음 물건 보실게요. 자, 이 물건은 2019 타경 5246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있는 빌라입니다. 지금 이 물건은요, 전용이 15평이고요. 감정가가 1억 5,600만 원. 2회 유찰돼서 9,984만 원. 이 물건을 입찰하시려면 약 1,000만 원이 있으셔야 되는데 여기 있는 보증금 금액 있잖아요. 이 보증금 금액 딱 맞추셔서 입찰을 하셔야 됩니다.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먼저 권리 분석이요. 근저당이 있고요. 근저당 밑으로 다 소멸입니다. 임차인도 없는 완전히 깨끗한 물건이네요. 얘는 연식이 좀 오래됐어요. 91년식이거든요. 이렇게 오래된 빌라, 3층이잖아요. 사진 좀 한번 볼게요. 낡았어요. 이렇게 오래된 빌라는 집 자체를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특히 누수가 있는지, 물론 이렇게 빨간 벽돌 집들이 의외로 좀 튼튼해요. 최근에 지은 집들보다. 그래서 누수에 대한 것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밖에 샤시도 교환이 된 집과 교환되지 않은 집이 있잖아요. 교환이 된 집은 일부 수리가 됐다는 뜻이고, 교환이 안 된 집은 옛날 그대로란 뜻이거든요. 아마도 300, 이쪽인지, 3층이니까 이쪽인지 아마 이쪽 아닐까요? 대문 상태를 보면 아마 이쪽 같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오래되고 낡은 빌라들은 수리 상태를 체크를 해 보셔야 합니다. 자, 이 물건에 대한 질문은요. 임대 수익용이에요. 91년도 꽤 오래된 건물이고 그래서 내부 인테리어가 필수입니다. 임차인이 없고 소유자가 살고 계십니다. 등기상 말소기준 권리 아래로 소멸이고 입지, 주변 다세대 주택 단지가 형성돼 있고 교육시설 부근에 있고 우위 신설역이 생깁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집 상태를 좀 체크를 하시고 인테리어 비용까지 생각을 하시면 임대용으로는 충분할 것 같아요. 다만 여기도 서울이기 때문에 대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거 염두에 두세요. 세 번째 물건 볼게요. 자, 이번 물건은 2019 타격 31846. 지금 변경됐어요. 법원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입찰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변경된 게 아니었네요. 코로나 때문에 변경된 게 아니고요. 채무자 겸 소유자가 감정평가를 보완해달라고 다시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변경이 된 내용입니다. 변경된 사항을 확인해 보시려면 물건 접수해서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입찰하러 가시기 전에 내가 입찰하는 물건이 변경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미리 체크하셔야 됩니다. 스피드 옥션에서 관심 물건에 담아놓으면 최근 내가 관심 물건에 어떤 변경 사항이 있으면 알림으로 뜨거든요. 그리고 입찰하시기 전에는 법원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내 물건이 제대로 입찰하는지 체크해 보셔야 돼요. 이 물건은 물건 번호도 있어요. 물건 번호 1번, 물건 번호 2번 이렇게 있습니다. 일반적인 물건은 사건 번호만 쓰시는데 물건 번호가 있는 물건은 물건 번호까지 입찰서에 쓰셔야 돼요. 지금 해당 물건은 물건 번호 2번입니다. 대구 달서구에 있는 아파트고요. 평형은 59제곱짜리, 전용 25평입니다. 감정가 1억 5,300에서 1회 유찰돼서 1억 710만 원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변경됐으니까 다음에 다시 공고가 뜰 거예요. 15층이네요. 지금 이 물건이 총 15층이거든요. 그러니까 탑층이에요. 이런 물건들 탑층 가격이 어떤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94년식이고요. 먼저 말소 기준 권리를 보실게요.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네요. 밑으로 근저당, 가압류, 모두 소멸이에요. 그리고 임차인은 없는 깨끗한 물건입니다. 자, 질문사항 한번 보실까요? 동네 아는 형님. 닉네임 재밌으세요. 자, 1번 부동산 1240세대 대단지고요. 수익형 부동산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최근 월세가 보증금 1000에 50. 아파트 인근에 초중학교가 있으면서 생활 편의시설이 있어요. 지속적인 월세 수요가 있을 아파트로 판단합니다. 어디 볼까요? 거래도 굉장히 활발하네요. 1240세대이긴 하지만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고요. 월세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전세가가 1억 4,500인데 1억 4천 전세랑 매매랑 거의 똑같은데요? 그죠? 1억 4,500. 수리한 집은 1억 5천까지 가고요. 수리 안 한 집은 1억 3천 정도예요. 매매는 1억 5천 정도니까 전세랑 매매랑 거의 비슷하죠. 월세가 이 정도의 집이 1000에 50이면 1억 5천에 1000에 50이면 수익률이 별로 썩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얘를 조금 저렴하게 낙찰을 받는다면 좋겠는데 그렇게 저렴하게 낙찰받는 곳은 또 아니네요. 이 동네의 매각 가율이 한 95% 전후인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 수익률 공부할 거거든요. 수익률 공부를 하실 때 임대 수익률이 나시는지 그때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자, 다음 물건이요. 2019 타경 3056 달성구 음리 지역이네요. 아파트고요. 평형이 전용 13평. 그리고 감정가가 1억 800인데요. 1회 유찰돼서 7,560만 원 진행하고 있어요. 3월 12일 진행이네요. 자, 말소기준 권리 찾아볼게요. 근저당이 말소기준 권리고 밑으로 다 소멸입니다. 임차인 없이 집주인이 살고 있는 거예요. 매각 물건 명세서상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습니다. 그러면 집주인이 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 물건의 질문사항이요. 930세대 대단지고요.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최근 월세 시세는 500만 원에 월 40. 아파트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으며 자동차 부품 단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월세 수요가 있을 아파트로 판단됩니다. 거래가 어떤지 볼게요. 44제곱짜리죠? 네, 44제곱짜리예요. 44제곱짜리 1억 1000, 1억,
어, 정도로 진행을 되고 있고요. 월세 500에 40. 현재 이 물건은 약 1억 원 정도의 낙찰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까 방금 전에 봤던 물건보다는 얘가 임대 수익용으로는 좀 더 나아요. 왜냐하면 매가가 훨씬 낮기 때문이죠. 낙찰가가 아마 조금 더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월세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사전조사 하시면서 조금 더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근에 공업단지가 있어서 임대 수요는 있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임대용으로는 이 물건이 더 앞전 물건보다 좀 나아 보이네요. 자, 이 물건은 2019 타경 4561입니다.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아파트예요. 12층이고요. 59제곱, 25평형 아파트죠. 감정가 1억 5,600에 1회 유찰돼서 1억 920만원, 보증금은 1,092만원입니다. 16층 중에 12층이니까 뭐 층수로는 로얄층이네요. 말소기 좀 권리 볼게요. 근저당이 있고요. 근저당 밑으로 공매가 진행이 되네요. 공매랑 경매랑 같이 진행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공매는 세금 체납으로 인해서 온비디에서 진행을 하는 건데요. 나중에 공매도 공부하셔서 같이 보시면 좋아요. 공매랑 경매랑 같이 진행이 될 때 낙찰을 받는 순서가 아니라 잔금 납부를 먼저 한 사람 이 물건을 가지게 됩니다. 세금들이 또 있어요. 소득세과 징수가, 부가세과 징수가 이렇게 다양한 세금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세금들이 과연 당해세일까 아닐까를 고민했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 여기는 임차인이 없기 때문이죠. 임차인이 없을 때는 당해세 여부를 상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어떨 때 당해세가 위험하다고요? 현순위 임차인이 있을 때 당해세를 반드시 체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집주인이 살고 있다면 이 물건에 당해세가 있건 없건 상관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질문사항 볼게요. 918세대 대단지고요.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최근 월세 시세가 1000에 50, 정남향의 로얄층이고, 네, 16층 중에 12층이니까요. 아파트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으며 역세권입니다. 지속적인 월세 수요가 있을 아파트로 판단됩니다. 거래가 그래도 꾸준하게 있는 편이에요. 1억 5천만 원 정도고요. 그리고 1000에 50. 이게 1억 5천에 1000에 50이면 그렇게 조금 전에 거보다 좀 임대 수익이 떨어져요. 조그마한 게 500에 40이었죠. 그런데 얘는 5천만 원이 더 비싼데 1000에 50이에요. 그래서 이 수익형 부동산을 지금 계속 보고 계시는데 월세를 많이 받으려면 매가가 낮고 월세가 높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익률 계산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수익률 계산하는 거 마감 때 자세히 배우는데요. 간단하게 보시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1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보시고요. 그러면 50만 원은 5천만 원이잖아요. 5천만 원에다가 1000만 원 더하면 6천만 원이죠. 근데 이게 적어도 50%는 넘어야 돼요. 매가에. 그러니까 6천만 원의 2배, 1억 2천만 원. 매가가 1억 2천만 원 정도여야 어느 정도 임대 수익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얘는 1억 5천이잖아요. 그러니까 임대 수익이 좀 많이 떨어지죠. 하지만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하신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임대 수익만을 목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나중에 시세 차익을 염두에 두고 임대 수익이 얼마 안 되지만 시세 차익을 염두에 둔 임대 수익 물건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통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물건이 매가가 낮기 때문에 입지가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임대 수익만을 목적으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 임대 수익을 염두에 두고 시세 차익도 목적으로 하실 것인지를 생각을 하시면서 물건을 고르시면 되세요. 이 물건은 입지는 두 번째 물건보다는 훨씬 좋은데요. 임대 수익은 두 번째 물건보다는 약간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거예요. 자, 이어서 다음 영상에서 계속 피드백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